아침에도 나한테 전화 왔어. 한테 이 나는 그게 제일 가슴 아파. 나는 당구 가서 제일 놀라는 게 우리 탈북자들이 와서 아파트가 막 이런 TV도 밖에다 그냥 내놨잖아요. 7,000원 딱지 붙여서. 그것도 돈 내면서 버리잖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모델이 낡았네 뭐가 어쩌냐 하면서 따버리잖아. 그거 얼마든지 더 써도 되는 건데 그냥 서정없이 버려. 나는 제일 아까운 게 타이어, 폐타이어 보면 저걸 좀 북한에 내보내고 싶고, 두 번째는 목공공구. 목공공구만 보면 북한 생각나요. 야, 이거 그렇게 땀 흘리며 힘들게 수작업하는 사람들한테 이 기계를 내다 주면은 타카 빡빡 쳐버리고 피수 쭉 박아버리면 되는데. 타카 같은 거는 줘도 못 쓰는 거고 전기가 없잖아요. 못 쓰는 거고. 나는 여기서 제일 보내주고픈 게 아파트 밑에 자전거 봐요. 자전거 썩어진 자전거가 실제 썩어. 썩잖아 자전거가. 그거는 기름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이런 소문, 남조선은 자전거 오물장이 있대. 이런 소리 들었잖아. 그렇죠. 그게 신기했는데 그 오물장이잖아요. 진짜 오물장이잖아. 나는 나를 통일부에 채용을 한다면 난 그거 보내기 운동할게. 내가 사이다 채널에서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그 자전거 그거 보내기 운동했으면 좋겠다고. 댓글에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그걸 보고 아 우리나라는 통일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댓글에가 뭐라고 썼나? 저 빨갱이 새끼 저거 저런 명령어로 보내줘가지고 미사일 만들게 하려고 한다고. 자전거로 오고서 무슨 미사일을 만들어. 혹시 자전거 바퀴가 미사일에 들어갈 수도 있어. 내가 그걸 보고 이게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오물이거든요. 환경 오염이거든. 우리 중고자전거 팔 때 일본 중고자전거 들어오잖아요. 바람이 빠진 중고자전거가 보다 바람이 있는 중고자전거가 비쌌어요. 왜냐면 일본 공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폰이라고. 타이어 안에 일본 공기 들어가서 돈 더 비쌌어. 일본 공기요? 예. 근데 한국 공기가 들어가면 돈 더 비쌀 건데. 그 자전거를 북한에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 자전거 들어가면 사람이 움직이면은 물건이 유통이 되거든요. 사람만 가겠어요? 물건도 가고, 이게 여기 거 여기 오고 저기 거 저기 오고 소문이 나고 정보가 오고 가고 하면은 이게 내가 그래서 그 사이다 채널인가에서 그 말 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 댓글을 그렇게 썼더라고. 저 빨갱이 김정일이 임무 받고 왔다고. 야, 내가 그거 보고. 근데 김정일이 뭐가 중고자전거 가져오라고 임무 줬겠어. 그게요, 권위적으로 우러나오는 고향에 대한 향수예요. 나는 그 세계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게 애국심이라고 봐요. 애국심이 무슨 북한에서 말하는 그 이수복이 나의 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 둘도 없는 조국을 위하여 이게 아니라 심하니까요. 이게 세뇌란 말이야. 이게 세뇌란 말. 그 이수복이 이름을 김일성도 모르는데 학생들은 다 알고 있다. 8차 선동원 대회 때 김일성이 참가했어요. 그 회의를 했는데. 자, 김일성이가 그걸 몰라? 그 죽일 놈이 새끼구만. 몰라요. 그때 내가 군단 미술실에 올라가 있을 때인데 녹음 파일을 들려주는데 그 김일성이 음성인데 너네 사병들 교양 잘해야 돼. 조국전쟁 때 그 누구든가 그러니까 옆에 부장 하니까 오진우 옆에 이수복입니다. 맞아 이수복이처럼 김일성의 능력이 아니고 밑에 선전선동부가 다 만들어서 김일성 못 부른 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수복이가 실제 인물이 아니고 만들어낸 거래요. 그래서 그 이수복이 그 수기를 우리가 학생 때부터 졸졸 외우게 했잖아요. 심의실 들어가. 그럼 심의원들이 앉았다. 선생님 그 심의합시다. 선생님 작품 심의합시다. 그러니까 야 장군님께서 내 작품 좋아해. 니들이 왜 심의해? 하고 나가요. 이 친구가 그 정도 놈인데 정말 아첨쟁이야. 아유 우리나라는 지금 아참 안 해요. 정치꾼들 다 참쟁이들이지 더하지. 아유 북한에 뭐 결사항해보다 더하더만 여기는. 진짜 심해. 더해 여기는 말도 못해. 말하고 싶어도 왜 말 못하는가 하면 나도 그때 조금 언론 생활 했잖아 한국 와서. 오 그래요? 난 기자로 나도 한 6년은 근무했는데 북한 전문가들 지금 TV에 지금도 나오잖아요. 통일 문제 관련해서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방송도 같이 했고. 근데 지금에 와서 내가 이야기를 못하는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대한민국 온 지 16년밖에 안 되고
내가 주체 사상의 원리나 그 주체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여기 와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못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스러워진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볼 뿐이지. 근데 명백한 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상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우리는 겪은 사람들이야. 그걸 왜 이상향으로 생각하는가 하고 우리는 겪어버린 건데 그거를 입증시켜 못 주는 게 물론 여기 와서 5년 동안 고등학교 대학 안 가본 데 없어요. 강의를 엄청 5년 동안 다녔고 군부대 대대까지 안 가본 데가 사병들이 길거리에 봤을 때 버스 터미널 가서도 인사하거든. 그 정도로 많이 다녔는데 하루에 2개 부대씩 그렇게 수없이 와서 계산해보니까 1400회 강의를 했대. 예,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무슨 대한민국 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식을 가르치겠어요? 아니잖아요. 난 지식을 배워야 되는 수준이고 그러나 북한의 현실 한반도 주인이 되라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했어도요 안 변하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활에 쌀 한 술 안 줬다고 욕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목숨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됐는가 하면 목숨보다 쌀 한 좀 달라 그래. 이걸 깨우쳐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깨우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거야. 어떤 이런 사람들이. 나는 그 선배들이 잘못 걸어왔다고 봐요. 여기 와서 너무 북한은 뭐 뒤지게 못 사는 거 사실이지. 이 뒤지게 못 사고 한국에 오니까 뭐 공항에 오니까 나가 넘어지. 아니 30년 20년 전에 온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면 아직도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제는 10년 20년 공감하는데 말씀 도중에 그것 때문에 나 이제 아마 어느 사람 유튜브로 본다면 내 문매가 차려질 줄 모르겠는데 나는 험한 말을 하네. 당신들이 고생한다. 내가 못하니까 나는 뒤에 앉아서 이제 돈 벌고 일하고 있으니 미안한 감이 많은데 안타까운 면이 하나 있는데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 게 이제처럼 20년 30년 자기 본체를 잃으면 안 돼. 근데 지금 어디로 왔는가 하면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정치계에 깊숙이 들어온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돼. 근데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잔뼈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하고 이거 하는데 동급으로 가자.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데 내가 봤을 때도 객관이 봤을 때도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안타까움은 있어요. 차라리 재간을 부리지 말고 진실하라. 나는 진실하면 오히려 그게 통한다. TV에 뭐 이렇게 탈북자들이 뭐 종편 방송이나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캐나다로 다 이민 갔다가 다시 다 들어온 사람들. 독일로 가고 뭐 그 사람들이 어쨌든 싫으니까 갔겠죠. 여기 좋다고 왔다가 싫으니까 뭐 캐나다요 뭐 영국이요 갔겠지. 갔다가 여기 왜 들어오냐고요. 대한민국 싫어. 아니죠. 자기가 잘못해서 갔다 다. 아니 그러니까 갈 때는 여기서 별 사기를 다 치고 갔다고 대출 받았고 만까지 다 받고. 알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거는 이자같이 뭐 아까도 뭐 저또 정수님 그건 고향에 대한 그런 그 연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내가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어쨌든 이제 뭐 앞으로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또 앞으로 많은 이제 탈북민들이 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매가 이제 그 물이 젖어 가지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 많이 오거든요. 중국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얘들이 유튜브에 나와서는 아주 되게 멋있게 말을 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말을 해서 야 얘는 오면은 진짜 여기 적응 잘하겠다. 보면은 맨 불평투성이고 아침에도 나한테 전화 왔어. 그 친구한테 와가지고 그게 시행지. 이 개새끼들 나도 그랬어요. 나도 기가 나는- 차게 정착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야, 내 그거 보고, 야, 이게 왜 이럴까?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이거 안 되는데. 나는 그게 제일 가슴 아파, 나는. 내 주변에도 외국 안 나갔던 사람이 캐나다가 다 갔댔어. 그 사람들 만나보면, 여기 와서 뭐, 집 대출 받고, 뭐, 다 차 뽑아가지고, 뭐,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는 캐나다 가서는 죽으라고 욕을 한대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아, 이거 정수님도 뭐 글을 쓰신다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 물에 빠진 놈 건져놓는 내 보따리 내놔. 우리 러시아하고 북에 있을 때는 그지그지 살다가 진짜 밥 한 그릇만 줘도 내 멸사봉공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여기 와서 배불려 놓고 이러니까 나는 그래서 뭐 형님도 뭐 보안강에 뭐 한 1200회 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할래. 지금 보안강사 다니는 애들을 내가 몇 명 얘들이 떠드는 게 평등, 인권을 떠들어. 북한 사람들 인권 개선해야 된다?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돈 타가지고 북한 인권 개선한 게 뭐 있는데? 자기네 밥부렁 먹는 밖에 더 돼요? 나는 그래서 그릇만 하는 세상에는 평등은 있을 수가 없고요. 어? 있을 수가 없어요. 평등 따지는데 평등 있을 수가 없어요. 평등 외치는 자체가 나는 불공정이라고 봐. 그 한때 무슨 기회는 뭐가 어쩌고 뭐 과정은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에 속아가지고 탈북자들이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아. 철학적으로 보면 평등이라는 게 이 사회 의식이 그 성장에서부터 계급이라는 게 생겼어요. 착취 계급하고 피착취 계급. 그때로부터 계급은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간 인류 역사 진화 과정을 놓고 봐도 의식도 진화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런 계급 사회를 갈라놨기 때문에 지금의 평등이라는 우리 탈북자들이 머리에 박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공산주의 이상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킨 그 공산주의 제스처의 말이고, 인권도 가죠. 좋은 말씀 하셨는데 나도 역시 인권 활동을 했잖아요. 내가 인권 감옥 생활 제일 오래 한 사람이라 내가 그 인권 전시에 대한민국에 와서 첫 그림으로 인권 전시를 시작한 게 내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뭐 그러시고 첫 인사동에다 2010년도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 인권 전시회를 내가 이번에 3번째 했어요. 작년 1월까지 도봉에서 또 한 달, 유엔에서 한 번 해줬고, 인권 전시회를 3번 내 겪으면서 인권 활동이 거의 중심에 팩트가 돼야 될 랜데 내가 인권 활동에 안 나서는 거는 안 나서진 않아요. 지금도 해요. 근데 정말 묘연한 거야 이거. 막연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길이 있는가 하면요, 끝이 보이는 길은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끝이 안 보이는 길은 좌절이 있어요. 가다가 인력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희미한 불빛이라도 있으면 새 희망을 가지는데 그 인권 활동이라는 게 진짜 목적을 가지고 하려니까 목적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가만 보면요, 나는 요즘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봐요. 자유가 뭔, 민주가 뭔. 형님 어느 게 뭔지라고 생각할까?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아니, 그거는 양립된 거고, 민주주의 자유국가가 우리 이거 대한민국이 자유부터 먼저 부여가 됐냐? 나는 자유가 먼저고 민주주의가 후에 따라붙은 걸로 알거든. 그게 더 중요한 게 그와 론정마당 같은데 사실은 자유라는 걸, 그 자유라는 두 글자의 그 깊은 해석을 다 알고 나면은 답을 안 해도 나오는데, 내가 좀 부족한지는 몰라도 내가 알건대는 우리의 18명은 자유라는 그 진수를 다 모르고 자유를 느끼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게 이자같이 아리송한 게,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뭐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 약자하고 동행하겠고 어려운 사람들 더불어 살겠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탈북자들 3만 5천 명 오면 법이 똑같아가지고 중앙당에 있었던 사람이나 형님처럼 무슨 뭐 에아버리 계통에 있었던 사람이나 나처럼 뭐 농사꾼 똑같잖아요. 집 주는 거 똑같고 정착금 똑같고 국정원 받고 똑같이 출발을 한 거예요. 지금 다 10년 전에 왔던, 특히 10년, 20년 전에 왔다면은 그때는 뭐 어들에서 기회가 더 있었을래는지 없었을래는지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뭐 글쎄 뭐 태영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야 당연히 다르겠죠. 또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들어올 때 돈을 갖고 들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냥 맨손으로 오지를 않고 뭐 소문은 그렇게 나는데 난 그거는 모르겠고, 그러나 법으로 정착금은 똑같을 겁니다. 대신에 뭘 더 주나 정보가 어떤 정보를 갖고 왔냐에 따라서 그 정보에 대한 사례는 있을 거예요. 법은 똑같이 집이고 정착금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외교계통에 있었고 뭐 이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정보에 대한 대가, 나도 여기 와서
좀 받았어요. 나도 70만 원인지 80만 원인지. 너 어떻게 배 타고 9명이 왔냐, 어떻게 올 수 있었냐, 이렇게 해서 왔다. 북한 배라는 게 뭐 달구지만도 못한 거니까 난 보고, 그러니까 그것도 정보다고 돈을 주더라고요, 국정원에서. 태어나 이런 사람들, 높은 데에 있던 사람들이 다르겠죠. 그 정보가 다르니까. 그러나 정착금은 똑같았을 것이다, 나는. 그것 떠나서 뭐 그건 우리가 참여할 일은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면 자유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북 사람들이 자유라는 머리에 자유라는 문구가 인식된 게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자유라는 두 글자를 배척하는 문구예요. 모든 것을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자유주의자라 그래. 그래서 자유에 대한 인식이 머리에 잘못 인식돼서 맞아, 한국에 와서 맞아. 그 인식을 자유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10년, 20년 걸린다는 거, 두 글자를 바꿔. 그래서 와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유라는 글자를 다시 개정해야 돼, 우리 사람들이. 그게 북한의 법 질서와 헌법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자유라는 글자라는 거, 나도 최근에 느껴. 이 자유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거든. 왜? 너한테 다 맡겨. 책임을 물어. 간단히 말하면. 근데 너한테 맡긴 걸 책임을 감수하지 않고 그걸 활용만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감당하지 못할 책임을, 그 다음에 사람이 감당 못하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차, 그래서 내가 한 지금 10년 지나니까 자유를, 이제야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나는 자유를 무섭게 생각해. 자유라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봐요. 좋은 거기도 하지만 네.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요즘 뭐 이제 공부라기보다 책을 보면 자유가 문제나 민주가 문제나, 그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배고픈 세상에서 이제 배가 불러다니까 돈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야, 우리도 주 5일 근무하자, 이제 주 4일 근무하자고 덤비잖아요. 특히 자유가 먼저 되니까 이게 민주가 자동적으로 따라온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년, 2년 되는 애들이 참 머리 아프더라고요, 애들. 민주도 같아요. 답답하더라고요. 북한의 국가가 인민민주주의예요. 그 성격이 뭐냐면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인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소리야, 인민이. 근데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예요. 이거는 다당적 원리에서 국민이 대표로, 그러니까 국민이 다 참여하지는, 국민이 대표가 참여하니까 국민이 참여한다고 봐요. 그래서 다당제를 해가지고 서로 한 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합당한 곳을 찾아서 정답을 찾아내자는 민주주의는 어느 한쪽이 쏠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라고 해놓고 인민민주주의라는 위에서 일당 독재와 1인 체제가 나가거든. 그래서 그것이 갈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가 큰 거야. 말하자면 독재 효과가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움하는 형태는 큰데 내용은 안 커요, 한국이. 이걸 알아야 돼, 질적 차이를. 왜? 결과는 뭐 싸움을 하는 것 같아도 북한은 싸우지 않는 것 같은데 결과 커. 한국은 싸우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안 커요. 왜? 이게 민주주의적인 장단점인 거예요. 우리 생각엔 그렇지만, 이거 좀 남들 앞에 안보나 외교나 좀 하지 말라, 이거 망신스럽다. 그런데 혼자 생각해보면 망신보다 더 큰 게 있더라. 망신은 적더라도 기본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위험한 요소들을 붙여내고 바로잡. 이래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지돼 온다.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뭐 보니까 내가 보건데 자유라는 것도 없고요, 민주주의라는 것도 없어요. 그 민주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그 한 자리 잡으면 자기 평생,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근데 그거는 그걸 악용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악용하는 사람. 말로는 국민이 주인이다. 북한도 김일성이가 그랬잖아. 인민이 이민이천이라고 해가지고 인민을 하늘처럼 모신. 정치하는 사람들은 북이나 남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 이민이천. 그러게.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조금 이거 표현이라는 게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막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조금 넓은 거고, 근데 그것도 조금 저기 됐다만 진영에서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잖아. 나 유튜브에 나가서 자전거 북한에 보내주자겠다, 빠른이라고 미사일 만들랜다고 이러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자유민주주의구나.
어떻게 보면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사람은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뭐 형님네한테 이 부분은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는 게 뭐 아직도 이제 그 연세에도 사이버 대학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이제 러시아에서 온 친구들이 러시아에서 뭐 살다가 여기 와서 러시아도 뭐 법이 없대요. 거기도 뭐 잡히면 뭐 돈만 주면 그냥 가라 굴고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거기 찌르하고 덤볐다가 막 벌금도 때려 맞고 이러니까 이 뒤지게 살기 싫다는 거야. 살기 싫다는 거야 여기서. 그럼 다시 가지는 못하면서 이게 이렇게 불만 이렇게 하다 보면 너 앞으로 되게 힘들어진다. 이젠 여기 왔으니까 여기 발 붙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적응해서 살 꿈을 해야지. 내가 어제 딱딱하더라고. 나이가 거의 90대인 분, 목사 생활만 60년 한 그 해외 목사인데 어제 오셔서 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분하고 같이 간데 지금까지 듣던 목사들 전 신앙이 없잖아요. 근데 듣던 중 어제 내가 좀 내리리 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걸 내가 모르고 살았을까? 역시 90살하고 60살 차이가 너무나도 많구나. 너무나도 많구나.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걸 생각하다가 내가 오늘 글을 썼어요. 일하면서. 갑자기 연장을 탁 놓고 내가 종이에다가 볼펜 가지고 글을 썼어요. 막 생각나서. 이게, 내가 어떤 글 썼는가 읽어줄게요. 어제 어떤 연로하신 인생 선배님, 목사라고 안 썼어요. 왜? 이게 그 목회를 전달하는 걸 안 들었어요, 나는. 어제 어떤 연로하신 인생 선배님이 조언을 듣는 특별한 선물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양쪽의 칼날과 하루의 인생이 모든 것을 결정된다는 주옥 같은 말씀이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또다시 힘을 내서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내가 오늘 일하며 하루 종일 그걸 생각했어. 하루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말은 그 어느 철학가도 그 어느 정치 지도자도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연륜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에서 그 성경책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90년, 60년 동안 목회자로 살면서 한 사람을 만나봤어요. 어제 말씀하시는데 뭐라는가 하면 내가 지금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지금도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내 말을 거부하거든. 나는 옳다는데 저 사람은 거부하잖아. 양쪽이 칼날이래. 그 칼은 돈도 칼이고 물도 칼이고 돈도 잘못 쓰면 죽고 그 돈 때문에 벌어놓고 자기가 그 돈 때문에 죽는데 맞잖아요. 돈을 잘 쓰면은 그게 이로운 칼이 되고 하루에 내가 왜 60년은 하루에 86,400초를 살면서 60년 이익을 한 번도 못 느꼈을까 하루라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생각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잘못 생각하면 나는 어디 가서 오늘 은행 가서 좀 보이스피싱이나 좀 해서 돈 뜯어야 되겠다 하면 오늘 나는 범죄를 살한 거야. 근데 난 오늘 누구한테 봉사해야 되겠다 하면 오늘 하루는 봉사. 난 오늘 누구한테 물론 돈 받지만은 누구의 캠핑카를 만들어줬잖아. 나는 오늘 내 성실한 능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여기 와서 뭐 철학가들이나 이거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 내가 무식해서 그러는지는 몰라. 나는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치가 아닌가. 60대고 나는 그래서 우리 딸들이나 우리 가족에 한해서는 항상 말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안전스럽고 이러는 게 순서가 없기 때문이다. 학교 가면 학생은 선생은 학생을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 똑같잖아요. 그냥 집에서도 애들도 뭐라고 막 경찰에 막 신고하고 접근금지 시키고 이게 나라가 뭐 대통령한테도 이름찍 불러대고 이게 사회가 왜 이렇게 순서가 없어질까? 말로는 선배, 후배, 제자, 스승 다 있어요. 근데 내용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 딸들하고 똑같아요, 관계가. 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못 먹고 모자라고 했어도 나는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우리도 뭐 형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아침에 숟갈을 들여야 온 집안이 밥을 먹었다고요. 먼저 자식들이 밥 안 먹었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여기서는 저 꼰대 같은 새끼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순서가 없어지냐. 항상 사람은 순서가 있어서 죽는 것도 순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이러다 나니까 순서가 없어요. 죽음에도 순서가 없고
몽땅 순서가 없어지니까. 근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뭐 평등이나 인권이나 뭐 내 삶의 제도존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자님 말씀에 50이면 뭐 지천명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이제는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러다 나니까 이 사람이 순서가 있고, 아, 내가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이거를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가지 같다고 계속 그 일이 이렇게 되다 나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지 않나.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왜 이렇게 순서가 없어질까? 사장이면, 아니, 사장이 일 시켜가지고, 너 돈 일 잘하니까 너 돈 더 가져가. 너 야근했으니까 더 줘. 이게 아니라, 이제는 막 대들잖아요. 함부로 자르지. 나도 직원을 4명 데리고 있어 봤거든. 같은 고향 사람, 북한 사람들. 말도 못해요. 북한에서 솔직히 형님 초국당비서나 지배인한테 찍소리 했어요? 못했잖아. 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뭐 컴프레셔나는 뭐 가게를 운영해서 할 때는 내가 돈 벌자고 하는 거지. 내가 북에서 온 사람들 내가 예수님이요 부처님이요 내가 걔들 월급 주자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직원들을 써보면 내가 10만 원어치 장갑을 사와요. 조금 색감하면 그냥 벗어내 찍고 또 10만 원어치 사와 이틀밖에 못 가 장갑을. 그렇다고 내가 그 월급에서 까겠어요 그거? 그래서 내가 이런 단순한 말로 할 때 우리 딸들한테도 내가 항상 그래요. 야, 저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나보다 특출하게 뛰어나거나 힘이 세거나 하면은 복종해. 그게 인간사회야. 근데 자격도 능력도 딸리면서 야, 너나 나나 똑같은 건데 맞짱 뜨자 이러면 이 사회가 뭐가 되겠니? 너보다, 그러니까 나는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공정이라는 말을 계속하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은 나보다 잘 살라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나보다 잘 살아라. 그러나 나보다 못난 사람은 나보다 못 살아. 왜 똑같이 살자고 그래? 그건 아니잖아요, 형님. 그 노력이 대가라. 노력이 대가를 아니, 노력도 공정하게 받는다는 거지. 노력도 이게 다 우리가 공정을 잘못 생각하면 IQ가 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사회주의 태어나는 이론이 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아,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좀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 기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야, 너 그렇게 했으니까 너 똑같이 먹자.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 나는 항상 그래요. 너보다가 잘나거나 너보다가 특출하게 뛰어난 사람한테는 무조건 머리 숙이고 그 사람한테 배우든가, 이래야지. 똑같다고 달라붙고, 제가 그러면 너나 손해지. 우리 인간사회가 항상 모든 건 정의라는 건 이기는 게 정의야. 이기면 다 정의 승리자가 되는 거. 지어봐. 암만 좋은 슬로건 갖고 있어도 지면 그거 패배자거든요. 북한 놈들 봐줘. 독재자라고 그래도 자기네는 정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승리자에게 책임을 묻지 그렇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 이게 한국에 와서 10년 살면서 복잡해지는 게, 나도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사장이 뭐라고 막 대들고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로 나가라고 그래. 나 손해잖아. 암만 불평불인들. 그러니까. 그 느끼셨네? 그거 정착인 거지. 나는 그 느꼈어요. 나도 최근에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장이 입장을 모르고 내 입장을 사장처럼 생각했어? 그거 안 나는 돼요. 지금 사원이면 사원 입장만 생각해요. 아니, 그것도 뭐 어떻게 됐어? 알게 됐어. 이제 한국에 온 지 2년 됐는데. 그래서 야채가 왜 저럴까? 근데 이래갖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 쌀을 사줬어요. 정미소에 가서. 너 무슨 쌀 먹을래? 요거는 악기발이고, 요건 고시깔이고. 난 자긴 찹쌀 먹었어요. 그럼 찹쌀 가져가. 그래서 2번 사줬거든요. 이젠 그걸 당연한 걸로 알아. 아, 형님 먼저 왔잖아요, 여기. 그 형님 사장이잖아요. 그 맞아요. 그 말이 맞지. 그거 해야지. 내가 그래서 이게 그 녀석 똑똑하다. 이게 배려가 이게 계속되면요, 이게 자기 권리인 줄 알거든요.